제30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이죠. 자, 30회 문제는 한번 다들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30회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렇죠? 저만 알아드립니다. 그렇죠? 자, 29회도 조금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회차들이 조금 쉬웠다 보니까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조금 높이다 보니까 이 30회차 와서는 조금 난이도가 좀 높았다. 그래서 어렵게 느끼는 수험생들이 많았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0회 중급 1번 문제입니다. 자, 가시대의 생활 모습,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유물 유적 문제가 나온다. 자, 정곡리 유적이 나왔는데 이곳은 연천 정곡리에 위치한 가시대의 유적지로 대표적인 출토 유물로는 주먹도끼, 글개 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일단 연천 정곡리는 구석기 때 유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모른다고 해도 설명에서 나와줬습니다. 뭐가 나와줬죠? 주먹도끼가 나와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먹도끼. 그림에도 주먹도끼가 나왔으니까 구석기겠구나. 자, 1번 농사에 소를 이용하였다. 우경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6세기 지증왕 때. 그렇죠? 신라 지증왕 때니까 삼국시대 답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가락바퀴로 실을 뽑았다. 신석기죠. 그래서 원시적 수공업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락바퀴와 뼈바늘. 그렇죠. 자, 동그라미 3번 널무덤과 동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동무덤은 언제입니까? 철기시대죠. 철기시대. 돌널무덤이라고 하면 청동기잖아요. 널무덤. 자, 네 번째 주로 막집이나 동굴에서 살았다. 그렇죠. 구석기 시대 동굴이나 막집. 자, 5번 빗살무늬 토기의 식량을 저장하였으니 신석기 시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대표 토기.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고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법이 시행된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나라를 찾아야죠. 자, 사람은 죽인 자는 곧바로 죽이고요.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해야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고요. 용서를 받으려면 50만 전을 내게 해야 되지요. 한서에서 전해져 오는데 이것이 어느 나라? 고조선의 8조법이지요. 고조선 8조법입니다. 8조법인데 8개의 조목이 다 전해지진 않고 3가지만 전해져 온다라는 거죠. 자, 1번 임신서기석의 내용을 알아본다. 신라 화랑들의 맹세가 적혀있는 임신서기석이죠. 두 번째 국내선 천도의 배경을 알아본다.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이동한 고구려 1세기 고구려 유리왕에 대한 설명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세 번째 칠지도에 새겨진 명문을 해석한다. 4세기 백제의 근초광이죠. 그래서 근초광이 왜나라 왕에게 하산칼이지요. 자, 네 번째 한나라의 왕검선 침략 원인을 조사한다. 자, 한나라가 한 무제가 공격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BC 108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독서 삼품과의 인재 선발 기준을 파악한다. 신라 원성왕 때지요. 그래서 독서 삼품과 아무래도 그 능력을 중요시했다 보니까 당시에 진골 세력, 진골 귀족들이 반대해서 시행은 못했지만 하여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라는 것.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제사장인 천군과 벼르빈, 소도가 있었던 어딥니까? 사만이죠. 요것을 모른다고 하면 공부 안 하신 거죠. 소도, 그래서 재정 분리사회를 나타내고 있다.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업이 발달했고요. 5월, 10월의 계절제, 5월 수린날, 10월 상달제. 그렇죠? 자, 사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야죠. 1번 서옥제라는 혼인풍습은 고구려 서옥제지요. 자, 두 번째 신지, 읍차. 신지, 견지, 대족장, 읍차불의 소족장, 사만이지요. 자, 세 번째 제가회의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제가회의 가들이 모여서 국가중대사, 고구려 귀족회의.
자, 네 번째 보시면 부족한 경계를 중시하기 위한 책화가 있었죠. 그래서 부족 경계를 넘어가면 동해지요. 넘어가면 소나 말로 갚고 데리고 올 수 있다. 다섯 번째 특산품으로 단궁, 과마, 반어피 앞잡다서 단과 반은 동해지요. 동해.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우리가 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전쟁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중문이 30만 별동대를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하러 오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냐? 라고 물어봤죠. 자, 우중문이 나오면 수나라 우중문 나와야죠. 그래서 여수장 우중문시, 누가? 을지문덕이 우중문을 조롱하는 글이었죠. 오원시. 너무 걱정 마시오. 적을 끌어들였다가 결국 지쳐 돌아갈 때 공격할 것이니. 을지문덕이잖아요.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를 격퇴하는 모습, 다시 얘기해서 살수대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고구려가 낭랑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한 것은 4세기 고구려 미천왕 때입니다. 미천왕, 정답이 될 수 없죠. 자, 두 번째. 연개 소문이 주도해서 당군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라는 거, 이거 7세기 때인데, 이 보장왕 때입니다. 보장왕 때. 자, 그런데 보장왕 때 당나라와 전투, 우리가 기억나는 건 뭡니까? 안시성 전투지요. 수나라와 전투, 살수대첩. 살수대첩 이후에 안시성 전투니까 시기적으로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 승리, 대승을 거두었다. 살수대첩. 그렇죠? 자, 네 번째. 고구려가 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이것은 고구려가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서 왕이었던 누구? 광개토대왕이죠. 자, 광개토대왕은 한강 이북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강을 남쪽까지 장악을 했으니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자, 5번. 당이 평양에 안동도보를 설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이것은 이제 7세기. 그러니까 안동도보라는 것은 이제 나당전쟁인데요. 당시 668년에 그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평양성 근처에다가 안동도보를 설치했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당나라가 한반도를 지배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구려 멸망 후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 4번에는 3번이 정답이다.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건국 이야기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북쪽 구지봉에 신비한 기운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니 하늘에서 나라를 세워서 임금을 모시라는 소리가 들렸다. 구지봉. 그렇죠? 얼마 후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으로 만든 상자가 내려와서 열어보니까 황금 알이 6개가 있었다. 육가야. 어이구, 얘기해버렸네. 6알은 얼마 후 어린아이가 되었는데 첫 번째 아이를 왕으로 모셨고 그 아이의 이름은 김수로다라는 거죠. 가야의 설화죠. 김수로 탄생 설화입니다. 자, 1번.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한 것은 태학, 고구려 4세기 소수림왕이죠. 소수림왕. 고구려입니다. 자, 두 번째. 빈민구제를 위한 진대법 역시 고구려 2세기 고국천왕이죠. 고국천왕, 진대법, 춘대춘합제도. 자, 세 번째 보시면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상대 등이 있었다. 신라의 귀족의 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라 귀족회의, 화백회의를 주관했던 장이 누굽니까? 상대 등이었죠. 신라 얘기니까 틀렸고. 네 번째 보시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세력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인데, 자, 여기 4세기 말 5세기 초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주면서, 신라 뇌물 마립간을 도와주면서 어디도 쳤습니까? 가야도 공격을 했죠. 그래서 가야가 약해지는 거, 쇠퇴하게 됩니다. 금관가야가 멸망했습니까? 아니죠. 약해지고 금관가야가 중심지가 대가야로 이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자, 5번. 박석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으니 이것은 신라입니다. 그렇죠? 초기 신라에 대한 내용이죠. 초기에 신라 왕위 계승. 그래서 4번에 정답이 있네요.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6번 가와 나 시기 사이의 시기 백제에서 있었던 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지금 가 문주왕은 계로왕의 아들입니다. 자, 문주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주왕 하면 우리가 웅진으로 천도했다라는 내용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원년 겨울 10월에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으니 5세기 때죠. 475년 5세기 때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웅진성으로 천도를 했다라는 내용. 자, 그러면 이제 나번으로 가볼까요? 나번. 성왕 16년 봄 사비로 도읍을 옮겼다. 이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고쳤다라는 거죠. 사비성으로 천도한 왕이 누구예요? 538년에 성왕입니다. 6세기 성왕 때 사비성 시대. 다시 얘기하면 이 사이는 무슨 시대예요? 웅진성 시대. 웅진성 시대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1번. 지방에 22담로를 파견하였다. 자, 6세기 누굽니까? 무령왕이죠. 무령왕. 무령왕은 웅진성 시대의 마지막 왕으로서 여기에 들어가지요.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동진으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었으니 4세기 불교 수용 침류왕. 이때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자, 3번. 고흥이 역사서인 서기 4세기 근초왕 되니까 자, 4번 복신과 독침이 부여 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백제가 멸망하고 그 바로 직후에 백제를 다시 살리자. 백제 부흥운동이죠. 그러니까 이 한참 뒤에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5번 신라를 공격해서 대하성 등 40여 개의 성을 빼앗은 왕이 누구예요? 백제의 마지막 왕 7세기 의자왕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이 될 수 없고 1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7번 문제로 갑시다. 자, 다음 대화를 나눈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왕이 얘기해요. 이사부로 하여금 우상국을 정벌해라. 아하. 자, 6세기 신라 지증왕 때지요. 그래서 우상국을 정벌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지증왕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1번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하였다. 자, 요것은 우리가 이제 문화편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자장에 의해서 누구한테 건의했죠? 신라 선덕여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덕여왕에게 건의를 했으니까 지증왕은 아니죠. 그래서 7세기. 자, 두 번째. 병부를 설치해서 군사력을 강화했다. 6세기 법흥왕 때지요. 법흥왕. 지증왕 다음에 법흥왕. 자, 세 번째. 화랑도를 국가적으로 공인하였다. 진흥왕이지요. 네 번째,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했으니 6세기 법흥왕이지요. 이차돈의 순교 법흥왕. 아직 안 나왔네요. 5번.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이라는 호칭어를 사용했으니 이제 지증왕 때 비로소 사로국에서 신라라고 이름을 바꾸고 마립간에서 왕이라는 왕호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7번엔 5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8번 문제로 갈게요. 8번. 자, 8번은 가 인물을 찾는 것입니다. 인물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건 뭐예요? 그쵸? 이상한 사진이다. 이것은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부석사로, 그냥 알려주네요. 그쵸? 부석사. 가가 당에 유학하고 돌아와서 왕명으로 창궐한 사찰입니다. 관음신앙을 내세운 그는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고, 여러 사찰을 세워서 신라 불교 진흥에 기여하였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서 부석사가 나왔어요. 부석사하면 신라, 통일신라 때 의상이 나와야 됩니다. 의상의 화엄사상. 자, 화엄사상이고 부석사를 창건했다라는 것도 아셔야죠. 이 부석사에 대한 것은 부석사는 고려에도 뭡니까?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부석사에 대한 건축물.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같은, 그것들은 이제 고려시대의 문화고, 지금은 의상의 부석사만 나왔다. 그러면 언제? 통일신라. 시기 구분도 하셔야 돼요. 자, 1번. 세속 5개를 만들었다. 원광법사지요. 원광의 세속 5개입니다. 그래서, 화랑도의 지침서지요.
자, 2번 화엄일승 법계도를 남겼죠. 그래서 화엄사상 2번 의상입니다. 자, 세 번째 유불일치설은 고려 때 해심대사죠. 해심. 유불일치설. 그래서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바탕을 마련했다. 자, 네 번째 수선사 결사를 제창했으니 정해쌍수, 도노점수, 진을. 자, 다섯 번째 왕호천축 국전을 집필하였다. 통일신라 누구죠? 해초입니다. 해초. 해초. 그래서 천축국을 갔다 왔죠. 인도 당을 거쳐서 인도에 다녀서 다시 와서 기획문을 남겼다. 자, 9번입니다. 다음 특별전에 전시된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해동성국의 문화. 뭐예요? 발해입니다. 그렇죠? 발해 선왕 때 중국에서 해동성국이라고 칭송했지요. 그렇다면 뭐예요? 발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1번 발해 영광탑 맞지요? 그래서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자, 두 번째 이거 이불병자상이지요. 이불병자상. 자, 이불병자상 같은 경우는 1번은 영광탑이죠. 시험 잘 나와요. 자, 이불병자상은 어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연가 7년병 금동열입상의 그림이래. 얼굴 표정과 불상 표정이 똑같지요. 세 번째 보면 이것은 뭡니까? 기마 인물형 톡입니다. 이것은 신라 거예요. 그렇죠? 금령총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신라에서 출토된 유물이지요. 네 번째. 자, 돌사자상이지요. 돌사자상. 이것도 역시 당의 영향을 받은 발해의 유물이지요. 다섯 번째. 석등이죠. 발해 동경에서 발견된 석등입니다. 발해 석등. 그래서 발해 것이 아닌 것은 3번이죠. 자, 우리가 이제 10번 문제로 갈까요? 10번 문제로 갑시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상황을 봐야죠. 김춘추가 나아가 말하기를 지금 백제가 너무 무도해서 우리 강토를 침범하고 있다. 우리나라 임금이 대국의 군사를 얻어서 그 치욕을 씻고자 한다. 자, 김춘추가 원군을 요청하러 갔는데 그렇다면 두 군데 나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구려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당일 수도 있죠. 자, 보장왕이 말했습니다. 고구려에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러 갔구나. 그렇죠? 중령은 본래 우리의 땅인데 그대가 마냥 위의 땅을 돌려준다면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는 신하로서 그런 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니까 에이 가둬라 라고 해서 가둬버린 상황. 자, 이때는 선덕여왕 때입니다. 그렇죠? 자, 선덕여왕 때 김춘추가 고구려에 찾아가요. 그런데 이제 잘못 찾아갔죠. 그래서 죽을 위험에 처하는데 이때 이제 탈출을 하죠. 그래서 탈출한 다음에 어디? 당나라로 가죠. 그때는 이제 진덕여왕 때요. 그래서 진덕여왕 때 당나라로 가서 나당연합을 결성을 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백제를 멸망시키죠. 됐습니다. 선덕여왕 때. 자, 그렇다면 이 이후의 사실. 자, 1번 고구려가 동옥저를 정복하였다. 1세기 정도죠. 태조왕 때. 그러니까 이제 답이 될 수 없고. 자, 두 번째 백제가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 4세기 때 백제 근초고왕 아닙니까? 그렇죠? 근초고왕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 자, 세 번째 신라가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공격하였다. 정확하지요. 이쪽에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 상황, 이후 상황이니까 이거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4번 신라가 대가양을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했으니 신라 진흥왕 때, 6세기 진흥왕 때지요. 자, 5번 신라가 함경도 일부 지역에 진출하고 순수비를 세웠으니까 6세기 진흥왕 때입니다. 그렇죠? 진흥왕 순수비 됐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11번 문제로 갈까요? 11번 문제로 갑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라는 거지요. 지도와 같이 행정구역을 편지한 국가. 지금 보니까 개가 2개예요. 도가 5개입니다. 오도양개지요. 자, 오도양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어느 시대? 자, 고려.
그래서 고려시대 누가? 현종 때 확정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려, 현종 때 오도양계. 자, 그렇다면 봅시다. 그럼 지방행정구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고려시대. 주요 지역에 5개의 소경을 뒀으니 5소경은 통일신라 때죠. 통일신라 신문왕 때. 그래서 그 수도 금성이 지역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 니은번 향촌자치기구인 유양소. 유양소는 이제 조선 때 향촌자치기구였죠. 자, 디귿번 각도를 감찰하기 위해서 안찰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렇죠? 지방관. 리을번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주연보다 더 많았으니 이것이 또 문제가 됐었다. 그래서 고려 얘기할 땐 전국의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X. 그렇죠? 자, 동그라미 5번에 있네요. 11번에는 5번이 정답.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보자. 순서 맞추기예요. 자, 가번 학생이 얘기합니다. 신라 경순왕이 스스로 고려에 항복했다. 자, 신라의 투항이죠? 935년. 경순왕이 투항했습니다. 그렇죠? 나번. 자, 고려가 고창 전투에서 승리했대. 자, 고려가 고창에서 승리를 했다. 고창 전투인데요. 이것은 잘 모르실 거예요. 930년인데 고창에서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 전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른다 쳐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다번. 후백제가 1, 2천 전투 패배로 멸망했다. 1, 2천 전투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도 후백제가 멸망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936년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번을 몰라요? 가, 다예요. 그러면 가, 다가 먼저죠. 맨 마지막에 이제 3번에 있고 2번에 있고. 자, 이것은 모르겠는데 이 이후에 후백제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 이전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 상황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가, 다가 돼야죠. 나가다. 3번의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연도를 모른다 손치더라도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절대 이런 문제를 A 연도 모르니까 버리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13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다 카드인데 기록유산이에요. 자, 소개. 간행 시기는 14세기 말이죠. 1377년 우왕 때. 자, 소개. 승려 백운 화상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해설한 책으로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찍어냈다. 흥덕사에서 백운 경한 스님이 금속활자로 뽑았고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19세기 말에 프랑스 대리공사 콜랭드 플랑시가 이걸 가지고 이거 괜찮네 그러고 밀 유출해버렸죠. 그래서 지네 나라로 가지고 갑니다. 파리에 가져가서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이 자기들한테 있다. 현재 어디 있어요? 파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지요. 문제가 있죠. 이거 우리 건데요. 자, 이게 뭡니까? 직지심체 요절이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1번 볼까요? 일성록은 영조 때부터 1910년 때까지 이때 국왕의 일과를 기록한 그 서적이에요. 자, 두 번째 제왕옹기죠. 이승주의 제왕옹기. 그래서 고려시대, 그렇죠? 그래서 단군에서부터 서술을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 3번 보시면 동사 강목으로서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죠. 그래서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자, 5번 화성성역 의궤. 자, 화성성역 의궤, 의궤라고 써 있어요. 화성건축이라고 하면 정조가 맞겠지만 의궤는 순조 때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3번이 정답이죠. 13번에 4번이 정답이죠. 됐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맞췄으니까 넘어갑시다. 14번 문제로 갈게요. 자, 1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달의 인물 누구냐? 모른다.
자, 본관의 경주로 11세기에 태어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숙종 때 과거에 급제했대요. 인종 때 감수국사로서 왕명을 받아서 삼국사기, 에이, 누굴 바보로 하나, 그렇죠? 삼국사기 김부식입니다. 자, 김부식, 그래서 인종 때 활약을 하죠. 특히나 그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관군을 가지고 진압을 했다라는 데 의미가 또 있고. 자, 1번, 만권당에서 학자들과 교류를 하였다. 충선왕 때 이재현이 성리학을 심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간섭기. 두 번째, 외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했으니 대마도 시기가 아직 안 나왔죠. 그러면 박위, 고려 말에 박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종무. 됐습니다. 자, 3번. 불시잡변을 통해서 불교 교리를 비판하였다. 누가 될까요? 정도전이지요. 네 번째. 묘청 등이 서경에서 일으킨 난을 1년여 만에 관군을 이끌고 와서 진압을 했다. 김부식의 활동이지요. 자, 다섯 번째. 화통도감을 설치했다. 최무선이에요. 그래서 화포를 사용해서 왜구를 도발했지요. 그래서 진포전투.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찾아봐라. 자, 공주 명학소에서 난이 일어났다라고 자막 처리가 됐어요. 공주 명학소 사람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무리를 모아서 스스로 산행병마사라고 칭하고 공주를 공격해서 함락시켰고 과도한 수탈이 난을 일으킨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뭐예요? 공주 명학소의 난입니다. 자, 공주 명학소의 난은 우리가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누구 집권기는 공부를 했습니까? 무신 집권기. 자, 우리가 무신 집권기 때 일어난 난은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신 집권기에 일어난 난에 대해서, 민중 봉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좀 해놓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무신정변기 답번이잖아요. 답번. 그렇죠? 3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문제를 해결을 보셔야 돼요. 16번 문제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무신집권기의 주요 기구입니다. 중방, 아하, 고위 무신들의 회의기구. 교정도감, 최충원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기구. 정방, 최후가 만들지요. 정방은 최후가 만드는데요. 이 최후가 문무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민왕 때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공민왕 때 반원 정책 그리고 왕권 강화 정책을 할 때 정방을 폐지해서 인사권을 회복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방을 이때 폐지하잖아요. 그러면 최후 때부터 공민왕 때까지 존속했던 기구가 존재했던 기구가 정방이었다. 자, 1번 법률과 소송을 관장한 기구. 뭐 형부, 그렇죠. 육부 중에 형부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곡식의 출납 및 회계 기구. 3, 4 곡식 출납. 그렇죠. 자, 세 번째 최후가 설치한 인사행정 담당기구. 정확하게 정답이죠. 그렇죠. 자, 네 번째, 역사에서의 편찬과 보관을 담당하는 기구, 춘추관. 다섯 번째 보시면 수도경비와 국경방어를 담당한 군사기구. 2군6이지요. 중앙군을 얘기하는 것, 2군6이 됐습니다. 16번의 정답은 3번이고 우리가 17번 문제로 갈게요. 밑줄군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왕께서 쌍성 총감보 공격을 명하시어 그 지역을 되찾았다라고 한다. 기쁜 소식이다. 드디어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게 되었구나. 지금 원간섭기에서 지금 원나라가 그 땅을 다 뺏어갔었는데, 그렇죠? 원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예요? 공민왕이죠.
국민왕이 유인을 시켜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게 하고 드디어 우리가 뺏겼던 그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했습니다. 그렇죠. 자, 1번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성종 때 지방관 파견이지요. 성종의 유교 정치. 두 번째, 긴 제도를 처음 시행했대요. 처음. 그래서 지방호족을 견제하는 지방호족 견제책 태조 왕건이었지요. 자, 3번 후주 출신 쌍계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를 시행했는데 문과만 시행합니다. 그렇죠? 광종입니다. 무과는 시행하지 못했다라는 거. 네 번째, 과전법을 시행해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으니 고려 말 공양왕 때 아닙니까? 그렇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 자, 다섯 번째,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친원 세력인 기초를 숙청하였다. 반원정책이요. 국민왕 때 이루어집니다. 17번에 5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8번 문제로 갈게요. 18번, 밑줄근 불탑으로 오른 걸 찾아보자. 세조는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어. 자, 간경도감을 설치해서 불경을 간행하고 불탑을 세우기도 했지. 그렇죠? 수양대군이 개우정난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종이 그냥 숙부가 왕하세요. 그러고 왕 주고 그렇죠? 세조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문상 좀 그렇죠. 유교하고는 좀 유교 이념과는 거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교와 반대편에서는 불교를 숭상하자 쪽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불경을 간행하고 불탑을 세웠는데 이때 세조가 만들었던 석탑이 뭐냐라는 거죠. 경천사지 10층 석탑하고 똑같았던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죠. 원각사 10층 석탑이 어디 있습니까? 4번에 있네요. 그렇죠? 자, 1번 보시면 불국사 3층 석탑이 나오는데 석가탑으로서 통일신라 때. 그렇죠? 두 번째 보시면 가문사지 3층 석탑 역시 통일신라. 그래서 신라 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이죠. 이중기단 위에 3층 탑신을 가지고 있다. 3번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탑이죠. 자, 4번은 원각사 10층 석탑으로서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똑같이 생겼죠. 자, 5번 월정사 8각 9층 탑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탑이죠. 고려 후기의 탑으로서 그 지금 강원도 평창 5대산에 있는데 자,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탑. 여기에서 이제 탑이 나올 때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니까 어떤 분들이 그걸 물어보세요. 경천사의 10층 석탑하고 원각사의 10층 석탑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안 나와요. 너무 똑같아서 같이 시험 문제 안 내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냈다라고 하면 원각사지 10층 석탑 같은 경우는 그 둘레돌이 쳐져 있어요. 그 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둘레돌이 아니고 그 보호할 수 있는 이 들어가지 마시오 있지? 이 탑이 이 이게 쳐 있어요. 그런데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지금 어디에 있죠? 용산에 있어요. 그래서 용산에 있기 때문에 탑이 있으면 탑에 그 아래에서 찍었으면 이 천장이 또 유리 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리 배경이 있으면 경천사지 10층 석탑. 와, 그렇죠? 자, 19번. 다음 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서원의 정경입니다. 참. 처음에는 백운동 서원이라고 불렸던 이 서원이 중종 때 풍기궁수 주세붕이 안양을 기리기 위해서 설립하였다. 이게 뭐예요? 백운동 서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종 때 이황이 건의를 하죠. 그래서 사익받아요. 그래서 소수 서원이 됩니다. 자, 이것은 백운동 서원이죠. 그래서 최초의 사익서원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1번. 최초의 서원이다. 맞네요.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전문광자로 칠제를 두었는데 이것은 고려 예종 때 국학칠제지요. 국학칠제는 관학진흥책입니다. 당시 이제 고려시대 문종 때 최충이 사학을 융성시키다 보니까 관학이 위축됐지요. 그래서 고려 정부에서는 관학진흥정책을 추진하는데 그때 이제 예종 때 지금 나와 있는 국학칠제. 동그라미 3번 문헌공도로 불리기도 하였다. 고려 문종 때지요. 문종 때 최충이 구제학당 사학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문헌공도, 최충의 구제학 등에서 공부했던 무리들을 문헌공도라고 부르고 이 친구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장원급제를 하게 되고 막 그랬다. 자, 동그라미 4번 유학부와 기술학부가 있었다. 고려 성종 때 국자감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고려대학교, 고려시대 대학교죠. 자, 5번째 양영고라는 장학재단을 두었다라는 것인데 고려시대 예종 때, 그렇죠. 고려 예종 때 관악진흥책입니다. 이거 이제 눈여겨서 봐주시고 19번의 서원에 대한 설명은 1번에 딱 있죠. 됐습니다. 우리가 20번 문제로 갈게요. 자, 20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전투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1592년 7월 이순신 장군 끝나야지요. 임진왜란 아닙니까? 그렇죠? 읽어봅시다.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대판 전투로 견내량에 머물던 적군을 주변 바다로 유인한 뒤에 하객진 을 펼쳐서 물리쳤다. 이 전투로 조선 수군은 제권을 장악했고, 그렇죠? 여기서 파악해야 되는 건 하객진이죠. 하객진은 한산도 대첩이죠. 동그라미 5번에 있네요. 아하, 그렇구나. 1번 보시면 노량해전이죠. 이것은 정유재란 때예요. 1598년 11월 달에 있었던 정유재란 때, 그렇죠? 명량대천입니다. 자, 이때 우리 배는 12척.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이 한 척 숨겨놨던 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13척이 됐고, 그때 그 일본 군대는 330척. 그러니까 이제 그 13척 가지고 330척을 격파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정유재란 때의 명량해전이지요. 자, 두 번째 진포대첩 채무선. 그러니까 고려 말때지요. 고려 말때. 임진왜란과는 거는 상관이 없다. 세 번째, 기벌포 전투에는 지금 나당 전쟁을 지금 왜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기벌포 전투. 네 번째, 칠천량 해전은 안타까운 해전이죠. 1597년에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 원균이 이순신이 파직되고 없을 때, 자리가 없을 때 이순신의 자리를 대체했던 원균이 가서 칠천량의 해전에서 맞서 싸우다가 아주 그냥 대파된 전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원균도 전사하고 우리의 엄청난 병력이 하루아침에 그냥 불에 타버렸던 안타까운 전투가 칠천량 해전입니다. 자, 21번 갈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인데 동인에서 무엇과 남인으로 갔어요. 너무 간단한 문제네요. 북인이죠. 자, 북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에 나올 때 정해져 있는 것이 있지요. 북인 하면 임진왜란 때 의병장 출신의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광해군을 지지했기 때문에 광해군이 왕에 올랐을 때 집권 세력 북인이었다라는 거. 자, 1번 기사완국으로 집권하였다. 숙종 때지요. 그래서 인현왕후가 폐비가 됐을 때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폐비가 됐을 때요. 그래서 인현왕후가 패출되었을 때 이때 남인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인. 자, 두 번째, 광해군 때 전국을 주도했던 북인 세력이지요. 자, 세 번째, 위훈삭지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를 축출하였다. 중종 때 기묘사화예요. 사화죠. 기묘사화인데 사화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훈구와 사림의 대립 아닙니까? 훨씬 이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훈구가 사림을 쳤던 건데 사림에서 그 동인과 서인으로 갈려서 동인에서 남인과 북인으로 갈린 이 시점에서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지요. 네 번째, 자의대비 복상 기간에 3년설을 주장했던 남인이죠. 현종 때 남인에 대한 설명. 자, 다섯 번째, 송시열 중심으로 집기를 해서 대입명분. 송시열, 서인의 대표주자지요. 서인. 자, 그래서 5번은 서인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북인은 2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22번 문제로 갑니다.
자, 22번.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 비석은 누가 붕당 정치의 폐해를 경계하고자 성균관 입구에다가 세운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두루 사기어 편벽되지 않은 곧 군제의 공정한 마음이고, 편벽돼서 두루 사기지 않음은 바로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뭐예요? 싸우지 말란 얘기지요. 탕평비입니다. 그렇죠? 탕평비는 영조잖아요. 영조는 왕이 돼서 탕평교서를 발표하고, 그리고 탕평비를 성균관 안에 세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만의 당파인 탕평파를 만들어서 붕당정치 없애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붕당을 다 없애려고 했던 강력한 탕평정책 영조. 1번. 민생 안정을 위해서 균역법을 시행했다. 그렇죠. 영조가 균역법을 시행해서 당시에 2필씩 냈던, 1년에 2필씩 냈던 군포를 한 필로 감해줬다. 자, 두 번째.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 육친을 세종 때. 그렇죠. 자, 세 번째.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했으니 성종이에요. 세조가 시작을 했고 완성은 성종이 하죠. 네 번째, 초계문 신제를 실시해서 관리를 재교육했던 정조. 자, 다섯 번째, 왕실의 위험을 되찾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였으니 누굽니까? 고종 때 흥성대원군.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우리가 2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3번. 자,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비국주사라고도 불렸고요. 삼포외란이 계기가 돼서 임시로 설치되었다가 을묘외변으로 상설기구화 됐어요. 맨 처음엔 임시기구가 됐는데 계속 이제 그 임시기구로 돼서 그래요. 변방을 방비해라라고 해서 임시기구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거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체하자라고 했는데 또 외변이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야야 아니야 그냥 두고 계속 방비해. 뭐예요? 이름하여 비변사지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기능이 확대 강화돼서 국정 정반을 총괄하게 되었고, 흥선대원군 때 그 기능이 의정부와 상군부로 이관되었다. 다시 얘기해서 흥선대원군 때 없애버렸다. 비변사를 철폐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켰다라는 문구가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비변사입니다. 자, 두 번째 사헌부는 뭐예요? 관리의 비리를 감찰했던 비리 감찰기구죠. 세 번째 기구를 한번 봅시다. 승정원이요. 왕의 비서기구지요. 그래서 왕명을 출납했던 왕의 비서기구. 자, 의금부입니다. 국왕직속의 사법기구. 그래서 중범죄를 담당했던 중범죄 재판소지요. 판사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국왕이 판사였습니다. 홍문관은 삼사지요. 그래서 언론을 담당했다. 언론기관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23번 1번. 자, 우리가 2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4번. 다음 특별전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조선 후기 도자기와의 만남. 조선 후기의 도자기래요. 도자기 한번 볼까요? 일단 도자기는 11세기에 청자, 그렇죠? 숭수청자가 유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12세기 가면 우리가 이제 고려 12세기 때 되면 상감기법, 그래서 상감청자가 유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원간섭기를 거치면서 상감기법이 퇴주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으로 가죠. 그래서 분청사기가 유행을 하고 16세기에 가면 사림들의 취향에 맞는 백자가 유행을 하게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1번 국보 61호인데 청자 어룡령 주전자. 어디겠어요? 고려 전기겠죠. 청자라고 나와졌잖아요. 자, 두 번째 청자삼각 운항문이 매병. 엄청나게 또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고려 전기 상감청자. 세 번째 청자 참외 모양 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2세기 때 그래서 고려 전기 때 문화재.
자, 네 번째 거 보면 분청사기 음각어문 편병입니다. 분청사기 어문, 조화어문 편병인데 이것이 이제 조선 전기 때 거죠. 15세기 때 겁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우리가 보면 5번 보면요. 백자 청화. 아하. 청화백자예요. 그래서 백자가 발전돼서 이 이후에는 청화백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청화백자가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백자 항아리 청화백자 5번이 정답. 이 이후의 상황 청화백자. 자, 25번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지도는 김정후가 19세기에 제작한 건데요. 개개의 산보다 산 줄기를 표시하는데 역점을 뒀고 물줄기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요. 인쇄한 지도를 이어붙이면 전체 크기가 대략 가로 3m, 세로 7m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김정후의 대동여 지도지요. 당시에 이제 심리척 그리고 분첩 절첩식. 이게 뭐냐면 나눠서 이렇게 이제 판을 이렇게 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빼가지고 접고 해서 이렇게 올려서 들고 다닐 수가 있었던 휴대가 가능했던, 그렇죠? 그리고 기호도 사용했습니다. 기호도 사용했던 지도 대동여 지도입니다. 자, 1번 최초 백리척이 정상기의 동국지도예요. 심리척이지요.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백리척. 자, 두 번째, 현존하는 지도 중 가장 오래된 지도는 태종 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잖아요. 자, 3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고요. 네 번째 보시면 각 지방의 산천, 인물, 풍속 등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이중환의 탱리지죠. 이것은 지도가 아니고요. 지리서입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5번이겠죠.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해서 거리를 알 수 있게 하였다. 5번이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5번까지 풀어봤고요. 힘드시니까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26번 들어갈게요.